6장은 경제 성장과 아이디어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솔로 성장 모형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솔로 성장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이 증가하는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가장 예. 죄송합니다. 소득 수준이 증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소득 수준이 증가하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하죠. 바로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 성장 모형에서는 바로 자본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의 동력, 성장의 엔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솔로 성장 모형에서 자본 축적의 차이만으로 국가 간의 소득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물론 설명이 가능하지만 설명하는 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관찰 가능한 자본 스탁의 차이로만 1인당 소득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사실은 국가 간의 생산성의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스탁의 축적이 끝나면 1인당 소득 수준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솔로 성장 모형에서는 정상 상태에서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을 때 더 이상 K에 대한 설명을 그러니까 K에 대한 어떤 연구를 더 하는 것보단 이제 서서히 이제 A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우리가 생산함수를 Y는 A의 K의 3분의 1씩이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K에 대해서 매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A에 대해서 사실 A가 무엇인지 많이 설명하지 않았었잖아요. 국가마다 생산성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받아들였는데 A가 왜 차이가 날 수 있는가? A의 차이가 왜 나타날 수 있는가? 이제 6장에서는 라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산함수의 A의 차이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상태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기침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걱정은 됩니다만 뭐 하루 이틀 더 두고 보고요.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선별 진료소 이런 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걱정되는 게 계속 기침을 하고 있어서 가족들도 저를 그 매우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접촉한 사람은 없는데요. 최근에 솔로 모형에서 우리가 던졌던 질문은 바로 왜 어떤 나라는 자본을 많이 축적하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못할까였었던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6장에서 라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볼 텐데 라머 모형에서의 질문은 왜 어떤 나라는 생산성 A가 높고 왜 어떤 나라는 생산성 A가 낮을까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생산함수 자체의 모양이 왜 다를까?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함수의 모양이 다르다, 위치가 다르다 이런 뜻은 어떤 국가가 생산성이 높다면 생산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A가 크니까 자 이쪽이 1인당 GDP, 이쪽이 1인당 자본 스탁입니다. 생산성 A가 낮은 국가는 생산함수가 요 아래쪽에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함수의 위치 혹은 생산함수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가가 바로 이제 A의 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경제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것들, 투입 요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object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idea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체들을 우리가 흔히 솔로 성장 모형의 컨텍스트에서 이야기해 보면 이제 노동과 자본 이런 것들을 우리가 objects, 물체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6장 라모 모형에서는 A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제가 몇 가지를 적어 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레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레고요. 예. 그 레고는 매우 다양한 블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색깔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뭐 다양하게 우리가 레고를 이용해서 원하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뭐 어른들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 이제 레고 블록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 주어진 어떤 설명서, 인스트럭션 같은 걸 가지고 원하는 뭐 자동차라든가 혹은 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레고의 다양한 모양의 블록들을 우리가 object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설명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설명서를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구분하자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object는 제한되어 있지만 뭐 레고의 블록을 가지고 매우 다양한 창작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설명서라든가 혹은 레시피라고도 부를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상 예보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기상 예보는 기본적으로 뭐 경험이 많은 이제 예보관들, 분석관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기상 예보에는 슈퍼컴퓨터도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도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다양한 구름 사진이라든가 뭐 등등등 정보들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매우 뛰어난 성능의 슈퍼컴퓨터를 활용을 하는데 뭐 단순히 컴퓨터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기상 예보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매우 복잡한 미분 방정식 같은 것들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 모형이 잘 발달해 있어야겠죠. 우리가 경제 전망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컴퓨터가 좋다고 해서 경제 전망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매우 좋은 혹은 다양한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전망 모형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그 전망 모형을 수시로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야 우리가 경제 전망을 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제 전망이 뭐 기상 예보보다도 정확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그 컴퓨터가 있다고 해서 기상 예보라든가 경제 전망을 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상 전문가들, 분석관들, 예보관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컴퓨터, 슈퍼컴퓨터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위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체, object라고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미분 방정식을 더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누군가 코딩해야 되고요. 누군가 그것을 컴퓨터 언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경제 전망 모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히토리와 희유 금속들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이제 재료가 바로 이렇게 란타늄 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 란타늄 죄송합니다. 란타늄 산화물, 란타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토류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치 스크린 패널 같은 것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인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듐도 이제 히토류까지는 구분하지 않지만 비교적 희소한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금속들을 희유 금속이라고 구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라든가 희유 금속들은 뭐 기본적으로 매우 드문 뭐랄까요? 드문 재료들 혹은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TSP를 만든다든가 하는 기술들이 사실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값싼 재료 뭐죠? 저기 흑연 같은 것들로도 TSP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예전에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일종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